지난 3월 29일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대한소아과의 사회에서 소아과폐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는 출산율 0.75의 초저출산 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육체적으로 성장이 덜 된 아이들은 몸의 면역체계가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더 자주 병에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뉴스 소식에 저출산 시대 아이들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소아과가 이대로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더 팩트 클릭, 구독과 추천 부탁드려요. 소아과폐과라는 것이 기존의 소아과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던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아과 대신 내과를 가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작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신체적 구조와 생리적 반응은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르며 원인이나 종류 등 치료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가와사키병의 증상은 5일 이상 열이나 기침 콧물, 구토, 부종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 심장혈관에 동맥류가 터질 경우에는 즉사할 위험이 있어 병 초기에 가와사키병을 의심하고 감마 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만큼 병 초기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고 어린이에게만 생기는 병이라 단순히 어른의 진찰 경험만 많아서는 이 병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모세포종 원룸씨 종양 등은 어른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소아 치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더 필요로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췌장염이나 변비 같은 증상에도 어른과 어린이는 그 주원인이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아과가 필요로 합니다. 원래부터 소아과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진료 과목입니다. 비급여 진료도 없고 검사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의료 수가가 낮은 대신 많은 환자를 진찰하는 구조인 박리담의 구조로 운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에만 벌써 600개 이상의 소아과 의원이 폐업하고 일반 의원 쪽으로 진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고가 벌어지면서 소아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많이 늘었고 위험과실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 동기도 떨어지고 다른 과에 비해 수입이 낮아 더더욱 지원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조차 지금은 없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의료의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인구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의료과잉 사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광역시 소재 상급병원 소아응급실은 2년 연속 전공의가 없는 곳이 속출해 진료 공백이 불거져 경기도에서도 소아응급실을 폐쇄하는 병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 향후 지방 상급 의료기관 및 거점병원은 주간 외래 위주로 축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떠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채 말입니다. 의료계에서도 향후 1년이 진료 체계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빠른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유입과 전담 전문의 증원이 실현되지 않으면 진료 체계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빨리 하루빨리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임시 방편에 치중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려요.